문제의식은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사드 결정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박근혜 정부는 무조건 사드 배치,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무조건 중국, 뭐 이런, 그러니까 항상 되풀이되고 있는 강대국 편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 수업의 성격상, 수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급적이면 토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미나의 성격상 가급적이면 나는 뭐 뉴질랜드 가서 살아도 돼, 아니면 호주 가서 살아도 돼, 이런 분들한테는 이 수업이 전혀 뜬금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저번에 있어서, 네, 그래서 1시간 내내 이렇게 졸다 가셨는데, 이 수업은 그래도 같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청나라 때는 뭐 청나라 때도 끌려가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끌려가고, 양반들은 그거 모집해서 이렇게 일본한테 헌납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환양년이다, 뭐 아니면 혹은 뭐 위안부 들어온 년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비겁한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 지배자들에 대한 어떤 대안적 논리와 사고, 지혜를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강대국이 절대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대국이 절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노예처럼 되는 일을 막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정자들이 미국이다, 중국이다 갈라져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울분이나 아니면 일종의 분노라든가 일종의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노를 정말 명철하고 냉혹한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수업은 생각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을 들으려면 일단은 사전에 제가 좀 텍스트를 드릴 텐데, 그 사전에 좀 읽고 오시면 한 300페이지 정도 읽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생존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지키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말기에 통치 엘리트들이 얼마나 국가를 몰락시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게 한국이 프랑스, 이게 강대국도 열강 사이에 다 뜯겨서 나갔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났죠, 한반도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삼국 간섭이 벌어졌죠. 그렇죠? 삼국 간섭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막 끌어들인 거죠. 다른 강대국들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민비를 시해했죠. 왜? 민비는 뭐죠? 청나라나 러시아를 끌어들이고자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지식인들이 무슨 짓을 했죠? 또 일본 세력을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구한말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통치 엘리트들이 주변 강대국들한테 다 나뉘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끌어들일지를 다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그러면 그러한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을 지킬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한번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럼 뭘 고민하느냐? 그러면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국가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다가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강대국의 편승이 아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의 상황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있는 왕정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프랑스 혁명을 주변국들이 진압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도 벌어지고 다른 프로이센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국 편 먹을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프랑스 편 먹을 거야. 아니 프랑스는 프랑스 편이 아니겠지. 우리는 프로이센 편에 들어갈 거야. 이걸 갖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겠어요? 시민군들이 모여가지고 주변에서 프랑스를 압박하고 있는 주변 모든 강대국들하고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누구냐?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어디 주변 강대국의 구걸해서 나라를 구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는 거야. 나폴레옹은 어떻게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할 수 있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독일 이전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수직적인 나라였어요. 여기 놓고 보면 이게 북부 독일이에요. 북부 독일 주변에 뭐가 있냐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고 또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모든 강대국들에게 포위된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이에요. 이 프로이센이 통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북부 독일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 지역은 영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부 독일 같은 경우는 누구의 영향권 하에 있겠어요? 오스트리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독일이 독자적으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겨지지 않죠. 통일을 하려면 모든 주변 강대국들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을 통일시킨 지도자가 있죠. 그게 바로 말씀하신 비스마르크예요. 그러면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독일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는가?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독일을 이끌 수 있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 수업의 목표고,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죠. 프랑스, 프로이센, 통일 전 프로이센, 그리고 혁명 이후의 프랑스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구한말 조선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는 통일도 하고 강한 국가를 만들었지만 왜 조선은 망했는가? 그리고 왜 그 구한말 조선 상황과 지금의 사고 방식이, 외교적 사고 방식이 왜 전혀 바뀌지 않는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이 수업은 철저히 국제주의자에게는 맞지 않는 수업이에요. 이거는 국제적 평화 이런 거랑은 전혀, 국제인권 이런 진보적 가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에서 어떤 수업입니다. 이 정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